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오늘도 제가 수술하신 환자분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협착증으로 수술하셨고요. 어머니께서는 멀리 전북 순창에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또 그런 만큼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술을 아주 잘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기 시골에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은 경북 영덕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골이나 지방에서 찾아오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고 또 특별한 애정이 갑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협착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요. 같이 MR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배 쪽이고 이쪽이 등 쪽입니다.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척추뼈가 있고, 자, 뼈하고 뼈 사이 뼈하고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뼈와 디스크 뒤쪽에 이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있고요. 자, 신경이 이렇게 쭉 잘 내려오다가 이제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자, 3번, 4번에 보면은 여기 한번 좁아지고, 그 다음에 4번, 5번에서도 신경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협착이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 협착이 있는 것을 이제 다분절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서는 이렇게 받고, 이걸 이렇게 잘라서 3번하고 4번, 5번을 잘라서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협착이 없는 부분에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이 없는 부분에 단면을 보면 이렇게 잘라서 이 단면을 보게 되면 이 척추신경이 지나는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동그랗게 보이고요. 이 면적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이 없는 부분에 척추관의 크기를 한번 재보면 면적이 한 117 정도가 나왔습니다. 117 정도가 협착이 없는 부분의 면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협착이 있다고 보여지는 3번과 4번, 5번 이 사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 단면을 가지고 이 척추관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3번, 4번인데요. 3번, 4번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라서 이 척추관의 면적을 측정해 보면 한눈에 봐도 척추관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이 크기를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척추관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8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협착이 없는 부분이 117 정도였으니까 한 2단계와 3단계 사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이 협착증이 아주 제일 심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모양이 이제 다 찌그러져서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크기를 측정해 보면 이 면적이 2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협착이 없는 부분의 척추관의 크기가 117이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크기가 117인데 21이니까 거의 남아있는 부분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3번과 4번, 4번과 5번 이 뒤쪽에 신경이 눌려있는 이 협착증을 양방향 내시경으로 두 군데 한 번에 수술하기로 했고, 마취는 당연히 안전한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로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신 마취로 수술하면 이 수술 시간이, 마취가 유지되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까지는 최대한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한 군데 수술할 때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수술하면 60분에서 한 8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군데 수술하면은 90분에서 한 120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하반신 마취에서 수술할 수 있는 부위가 한 세 군데, 안정적으로는 세 군데, 조금 빨리 수술한다면 네 군데까지 이론적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이제 다분절 협착증인데
전신 마취 없이 하반신 마취로 수술했고, 수술 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를 수술 전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수술 전에 MRI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수술 후의 MRI입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3번이고요. 4번이고 5번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협착이 있어서 신경이 이 부분에서 잘록하게 눌려있는 게 보입니다. 4번하고 5번 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었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수술했고,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 보시면, 자, 이쪽이 3번, 4번, 5번입니다. 자, 3번, 4번 보면 뒤쪽이 이렇게 확 열려있는 게 보입니다. 신경이 지나는 길이 확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도 신경이 지나는 길이 이렇게 확 넓어진 게 보입니다. 자, 수술 전에 이렇게 잘록했던 부분이 넓어졌고, 4번, 5번도 잘록했던 부분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단면을 가지고 단면에서 척추관의 크기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제가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단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왼쪽에는 보이는 게 왼쪽에 보이는 MRI가 수술 전의 MRI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수술 후의 MRI입니다. 자, 이 부분이 3번과 4번 사이에 단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수술 전과 수술 후인데, 수술 전에 척추관의 면적이 한 48 정도였습니다. 48 정도였고, 수술하고 나서 면적이 93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2배 정도 척추관의 크기가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가서, 자, 이번에 4번, 5번 사이에 단면적인데요. 4번, 5번 사이의 단면을 보면 수술하기 전에 면적이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면 척추관이 여기 있는데 척추신경이 지나는 공간이 20일 정도였는데 수술하고 나서 공간이 97로 거의 한 4배 정도 확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려있다가 신경이 이렇게 확 펴지면 증상이 바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다리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바로 좋아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순창이 내려가셨는데요. 내려가셔서도 아주 만족하면서 걸을 때 다리 당기는 파인트 증상도 완전히 없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어머니께서도 아주 만족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께서 협착이 있으시면 보통 한 군데만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경우는 뭐 2군데, 3군데, 4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협착증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문용어로 이렇게 여러 군데 협착증이 있는 것을 다분절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다분절 협착증도 하반신 마취에서 안전하게 양방의 내시경으로 막혀있는 부분을 다 넓혀줄 수 있다는 거,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 군데 협착증이 있는 부분도 절개 없이 내시경으로 안전하게 다 신경 강압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